여기 와서는 그 지금의 나라는 성격은 모든 이렇게 생활에서 별거 아닌 것들로 해서 형성이 된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들로 해서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뭐가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지를 잘 못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시면서 별거 아닌 거 있죠. 그런 걸 자꾸 가지고 와서 묻거나 얘기를 나누면 무엇으로부터 지금의 자기를 어긋나게 했는지를 맞춰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거 진짜 뭐 친구하고 약속을 하는데 뭐 어땠다라든지 어떤 사람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뭔가 찝찝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뭐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거. 예.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돼서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이씨의 좋은 장점이 그런 것들을 잘 못 해냄으로 해서 자꾸 어긋나게 하는 단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장점이 안 보이고 단점이 자꾸 드러나서 보이다 보니까 자꾸 어떤 문제들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 그걸 갖고 자꾸 얘기를 많이 나누면 조금씩 이제 나이씨에 대한 어떤 에너지가 리딩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대화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생활에서 뭔가 이렇게 불편한 거기에 불편한 것은 내 느낌, 내 감정, 내 어떤 욕구에 의해서 불편함이 일어나죠. 그래서 삶 속에서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는. 그랬었을 때 그 불편한 걸 가지고 오면 결국은 그 불편한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단점은 장점에서 일어나고 가령 이제 다른 사람을 잘 맞춰준다든가 편안하게 해준다. 그게 장점이면 단점은 노를 잘 못한다든가 내 욕구를 잘 못 표현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단점을 만들죠. 그래서 단점과 장점은 하나이기 때문에 뭘 찾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 욕구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의외로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도 잘 모르고 그냥 자동적인 습관대로 반응이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자기의 그런 것들을 잘 좀 관심 갖는 느낌이나 감정에 그렇게 좀 애하고 전쟁 같은 하루 보내면서도 애에 대한 제 시선은 그래도 사랑스럽다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랑스럽다인데 좀 그래도 요즘 자꾸 이렇게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압박감이 차는 게 느껴져서 애가 이래도 신경질을 내고 저래도 신경질을 내요. 근데 왜 얘기를 하시는데 사랑스럽고 이쁘고를 그렇게 강조하죠? 내 자식 사랑스러운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당연하면은 그런 것들을 안 붙이는데 뭔가 내가 애한테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이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애 같은 경우는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닌 것을 반복 그렇게 할 때에는 엄마가 기세를 잡아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제 애가 그것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질문했는 건 제가 더 노력할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사랑에는 이게 서열이 있어요. 순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룰이 있잖아요. 인생에는 아이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 아이한테 그걸 가르쳐야 하는 게 어른이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이 아이가 나중에 가서 올바른 예의를 가지고 세상을 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를 받아주기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제 자기가 더 우위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켜 먹을 거고 그러고 안 될 때마다 때를 쓸 거고 그렇게 하면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생활이 안 되어버리죠. 그렇게 놔둬버리면.
근데 지금이 이제 그런 때거든요. 아이들은 3살 때 이때 되면 이제 자기를 갖다가 이제 막 자기 멋대로 하려고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럴 때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버릇없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부모가 이제 딱 정확하게 이렇게 딱 서야 되는데 제재를 정확하게 하고 옳고 그런 거 그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도 이게 옳은 거고 이게 그런 거라는 걸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그냥 놔둬버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이 필요 없는 동물의 세계와 같이 그냥 자기 식대로 해버리겠죠. 그게 우리가 이제 교육이 필요한 이유잖아요. 그게 이제 서열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정에는 서열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돼요. 근데 아이가 어른을 이기려고 한다든가 어른이 아이를 함부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한다는 건 잘못됐겠죠. 그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이를 옳은 길로 가르치는 게 또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도 그래서 필요하고요. 때로는 뭐냐면 우리가 애가 자기 식대로 할 때는 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화는 어떤 에너지냐면 상대를 꺾어버리는 에너지거든요. 함부로 올라오지 말라고 확 꺾어버려야지 상대가 탁 이렇게 놓이는 거, 애가 놓이지. 근데 지금 애가 기가 지금 더 살아있는 거죠. 아마 지금 내버려두고 엄마가 지금 울고 있잖아요. 자,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아이가 가르쳐줘야지 아이한테. 그죠? 그럼 아이가 자율성을, 이때는 어떤 때냐면 아이가 자율성을 키워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해야 할 것과 자기 스스로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배울 때예요. 이제 지금 3살 때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장난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찾아달라 그러면 이렇게 같이 네 장난감은 네 거니까 그러면 네가 찾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해주고 이러면 안 돼요. 너무 많은 부분을 예. 제가 해주고 있나요?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아이가 자꾸 버릇없는 아이가 된다. 갈등을 싫어하시다 보니까 아이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이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잘 지금 첫째 신랑이 아이를 머리카는 것도 엄청 싫어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이를 잘 키우려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아이는 아이잖아요. 그죠? 어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대한다고 해서 아이가 우리 엄마 참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잘 대해주는구나 나도 잘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이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뭐냐면 자기의 그 감정대로 그냥 그 욕구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욕구와 감정을 이제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그죠? 뭐든 지나치면 못하니만 못하다 하듯이 사랑도 그렇고요. 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때와 장소에 맞는 우리는 옷을 입고 또 감정을 표현해야 하듯이 아이한테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아이한테 이렇게 많이 맞추고 이렇게 휘둘리시는 걸 보고 네. 예, 그것을 엄마가 제압하지 않으면 걔는 그냥 그렇게 길러져요. 나중에 근데 이 아이 때문에 힘들어. 그건 내가 그렇게 만든 거지. 모든 인간관계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거든. 나라는 사람과 만나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된 거고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나한테 뭔가를 자꾸 이렇게 요구하고 강요하고 하진 않았거든요. 내가 그것을 들어주거나 맞춰주거나 허용했기 때문에 나하고 그 사람의 그 관계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나처럼 하지 않거든. 나를 대하듯이 네, 대하지. 아이가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수용이라는 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제 관념인지 아니면 그냥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화낼 때 화내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게 사랑이죠. 그게 수용이지. 수용이라는 것은 아까 성수님이 얘기했죠. 때에 따라서는 화를 내고 때에 따라서는 받아주고 이게 사랑이지. 우리가 어떤 화를 내야 될 때 또 뭐냐면 사랑을 주고 또 이렇게 뭐 평소에도 또 사랑을 주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그냥 그게 뭐냐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책감이 들어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자기 확신이 아직 좀 부족해서 그래. 교육관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이 좀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키우는 게 가장 좋으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저는 그냥 부부 사이에 잘 살면 애한테 별로 애가 그냥 내버려두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냥 부부 사이가 적절히 잘 지내요. 엄마 아빠 잘 지내요. 재밌게 지내고 잘 살아요. 그러면 아이도 뭐냐면 별 거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를 놓고 이렇게 하는 이 목적 자체가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때로는 이렇게 막 이렇게 야단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좋은 친구 관계라는 것은 거절도 할 줄 알고 싸울 줄 알아야 돼. 그게 좋은 관계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우리가 어린 때 친구가 왜 좋은 친구냐 그러면 막 욕도 할 줄 알고 뭐 싸울 때 싸울 줄도 알고 그러면서 또 또 쉽게 친해지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좀 좋은 친구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런다 그러면 좋은 친구가 안 되겠지. 그건 맞춰주는 친구네. 그런 친구. 수용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알면서 잘 안 되는 게 엄마 안에 있는 감정을 이렇게 좀 아이와 만났을 때 뭔가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받아주다가 안 되면 이제 막 네. 물론 그것도 뭐 필요할 때는 있는데 잘못된 건 아닌데 아이가 최대한 지금 원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하는 욕구를 물어서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이 스스로 이제 뭔가 자기의 그것을 찾고 풀어내는데 접근해 가도록 이제 만약 이제 그 뭔가 속옷과 겉옷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도 물론 해주는 거 필요하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엄마가 할 만큼 했는데도 안 될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할까?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본인 스스로 이제 그것을 찾도록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애가 이렇게 그 자기 감정이 조금 편안하게 흐를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이제 하다 안 되면 이제 막 이제 만약 익한다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건 해결은 안 됐는데 이제 억압 통제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뭔가 아이가 자기 얘기를 뭔가 이렇게 표현하거나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걸 선생은 보고 말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작은 애기도 그랬듯이 지가 알아서 그럼 여기에서 엄마가 이렇게 다 했는데 안 되는데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애들도 거기에 대한 걸 알거든요. 그럼 이제 스스로 안 되는 걸 알면 내릴 수도 있고 스스로 답도 안 주면서 계속 그럴 때에는 이제 뭐라 하든지 뭐락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너도 그렇게 못 찾아내는 걸 나는 어떻게 하라고 라든지. 아까 제 성우님 말씀하는 데서 느꼈는데 저도 제가 이야기하면서 은연중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충분히 괜찮다. 아니면은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변명토로 말해요. 뭐 이렇게 힘들지만 나는 괜찮다. 은연중에 나는 괜찮지 않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제 감정이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예뻐였어요. 사실은 네가 소리 질러도 애가 울면은 너는 울어도 예뻐라고 말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적절한 말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그냥 예쁘다는 제 시선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았다고. 정말 불편했으면 분명히 어제 들어 누웠을 거예요. 근데 들어 눕지 않고 이런 거 꾸역꾸역 다 했거든요. 그거 봐서는 저는
근데 제가 여전히 그런 말투로 말하는구나라는 걸 선생님 이야기 듣고 한 번 더 느꼈어요. 불편의 정도가 어느 정도를 불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감정에 이제 자기 감정이나 이제 자기 어떤 그런 욕구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람은 살짝만 움직여도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최근에 알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한 달에 한 번씩 감정적으로 폭발하는데 그 전날까지 잘 있다가 갑자기 폭발해서 좀 제 감정이 너무 두렵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장모님하고 싸우면서 많은 게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는데 싸우면서요? 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좋은 줄 알아내면서 그때 정말 말 못되게 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때 제 감정을 제가 그만큼 화가 났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게 터지면서 화가 나니까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안 되는구나도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못되게 말했더라고요. 그랬어요. 저는 아무런 게 없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요, 인정해. 그래서 제가 진짜 화가 날 때까지는 제가 화가 났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거고, 그렇게 나는 왜 폭발하지 하면서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모른다는 걸 알아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일단 뭔가 원인이 있어서 폭발하는 건데 내가 모르는 거지, 감정이라 내가 괴물처럼 갑자기 불쑥불쑥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서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반응이 이렇게 가장 이렇게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의 반응을 내가 못하는 거는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그게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아이가 내가 이제 진짜 불편했으면 내가 알아 누웠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정님은 알아 누울 정도가 돼야지 내가 이제 불편한 걸 느낀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예. 근데 그것은 지금 너무나 지금 황당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알아 누울 때까지 있다가 어떻게 그죠? 알아차려요, 그죠? 그냥 우리가 순간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알단 말이에요. 한마디만 해도 그냥 뭐냐면 딱딱딱딱 우리 느끼잖아요. 자기 감정에서 불편함이나 지금 뭔가 이렇게 기분 나쁜 거나 지금 뭔가 화가 나는 거나 짜증 나는 거나 이런 것이 순간순간 우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반응들이 우리의 진실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지금 그게 진실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어떤 우리가 이게 관념이 있죠. 개념이나 사랑해야 된다. 아이한테는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야. 어떤 이런 개념을 갖다 붙이고 있으면 이 내 감정을 다 거기다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 감정이 자꾸 억압이 되어서 전혀 안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만약에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이제 뭐냐면 내 감정이 다 묻혀버려요. 내 느낌이나. 그러니까 불편함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갖다가 잘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폭발할 때 정도 돼야지 확 화가 나가지고 막 그게 돼. 그때야 비로소 뭐냐면 이렇게 탁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그게 한계가 왔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패턴이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흐름, 자기 이게 업식이라 그래요. 그런 이런 업식 속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야지 관계도 자유로워지는 거고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패턴이 이제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현정님 얘기를 들으면 너무 자기식이다.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도 자기식이고, 아이를 혼내야 할 때도 자기식이고, 혼내지 않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를 봤을 때 사람 관계도 그게 자기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것이 보여지고요. 근데 우리가 내식을 가지고서 이게 세상이나 사람이나 사물을 보게 되면 그건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내식이라는 건 내가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을 그냥 다 빨갛게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내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내식을 조금 내리고 이 전체를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게 보다 보면 적절한 반응을 하게 돼요. 적절한 반응.
바람이 아까 예전에 종을 칠 때 이것과 이것이 있어서 그 적절한 소리가 나듯이 거기에는 막대기의 식을 가지거나 동그란 그것의 식을 가지면 이건 서로의 그 마주쳤을 때 적절한 소리가 나지를 않거든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애교의 관계를 통해서 내 시계, 내 감정대로의 어떤 것을 지금 해서 애기로서 뭔가 한참 자기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잡아야 할 때 그 흐름을 놓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내 식이라는 건 그래요. 상대의 식을 못 보게 하고 상대의 식을 뭔가 내가 있는 그대로 좀 못 만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제 식이란 건 알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방법은 일단 상대의 욕구에 대해서 귀 기울인 쪽이거든요.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민감하게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쪽인데 저는 이게 어떻게 인간관계를 왜곡시킨다는지 이게 상대의 욕구를 귀 기울인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내 욕구에 먼저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것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하고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내 것은 뒤로 빠져 있고 상대 것을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나의 적절한 반응이 아니고 지금 상대에게 맞춘 반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내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화가 나게 되고 폭발하게 되고 피의식이 느끼게 되고 좀 힘이 들고 이렇게 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두려워서 빠지게 되고. 근데 이게 내식을 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까 원장님 뭐라 그러셨죠? 내 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셨나요? 내 욕구를 맞춰야 된다고 하셨나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거.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얘기를 그냥 한 건데. 내 식과 내가 원하는 저 예전에 질문했던 것 같아. 근데 또 지금 들으니까 또 새로운 것 같아. 한번 이야기해봐요. 뭔데?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내 식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과 저 경험에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요일이었나? 애들 조카 가족들이 그러니까 애들 둘이 있고 저희 집 애들 둘이 있는데 앞집에서 또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애가 5명이 있는데 애가 이제 난장판 안 들어왔는데 원래 저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 집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오는 것도 싫어하셔서 저는 친구 집에 뭐 자고 뭐 이런 경험이 없어요. 뭐 조별 모임 아니면 가본 적도 없고 친구도 불러온 적도 없고 그냥 이제 뭐 다친 마음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친구가 왔는데 이제 간식도 주고 놀기도 놀았는데 이 정도 되면 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애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편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도대체 얘 엄마는 왜 안 오지? 그래서 막 계속 올라왔어요. 그게 내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잠깐만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아 이거 아버지도 이렇게 평생 사셨고 나도 계속 평생 30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그냥 한번 다른 마음을 또 내보자. 놔둬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모든 것을 한번 수용해보자. 그냥 그런 마음을 내서 다른 이제 내가 지키고 있던 다른 방법을 한번 이제 다른 방법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대로 놀아라 이렇게 보고 이제 지켜보는 관점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몇 분 있다 갑자기 초인종이 있다고 울리더라고요. 아유 밤늦게 죄송하다면서 엄마가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유 간식까지 챙겨주시고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닌가. 어떤 면에서 원하는 것이 있고 내 식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원했던 것은 저 아이들이 빨리 갔으면 좋겠죠. 그죠? 저 아이들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좀
조용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내가 원했던 욕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구가 있어요. 근데 내 욕구가 있는데 이제 내 욕구가 안 되니까 내가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욕구에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익숙한 패턴으로 확 화내고 뭔가 이렇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익숙한 패턴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내 습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냐면 한 마음을 또 내보는 거예요. 그래. 내 욕구는 이거지만 일단 내 욕구를 내가 알아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놓인단 말이에요. 뭔가 약간 한 템포가 놓여요. 그렇지만 내가 한번 요런 마음 한번 내보자. 옛날에 아버지도 그랬는데 다른 마음을 한번 내보자. 이제 이것은 새로운 선택이죠. 그죠? 그래서 조금 그 관계가 약간은 이해가 돼요. 성우님은 뭐라 하려고 했어요? 글쎄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내 식을 가져야 할 때가 있고 이제 내 식은 익숙한 습관이니까 익숙한 습관이 당연히 쓰는 자리 없이 나오겠죠, 저절로. 이제 그런 익숙한 습관이 나오는 것을 모르다 보면 그것을 이렇게 너무 모든 곳에서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어긋나게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나의 습관이 쓰여지되 거기에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적당한 타협점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현정님의 익숙한 습관은 아이를 잘 받아주고 아이가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맞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익숙한 습관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그대로 하다가는 내가 아이한테 휘둘리면서 아이한테도 그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원하는 욕구를 자꾸 찾아내서 그 원하는 욕구를 아이한테 어떤 상대한테도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가 거기에서 지금 막 이렇게 때를 쓰고 있다라든지 막 이렇게 했을 때에는 아이한테 맞춰주는 거 익숙한 습관대로 하는 것을 좀 멈추고 이제 내가 원하는 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아이한테 제압을 할 수도 있고요. 나무랄 수도 있고 화를 내거나 때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 욕구를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내놓고 무시한 채 상대의 어떤 것들을 내 익숙한 습관대로 왜냐하면 갈등이 싫어서나 좋은 게 좋다거나 뭐 또 아이를 위해서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 욕구를 자꾸 무시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걸 무시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버겁다 보면 사람 관계로 갔을 때 이제 막 이렇게 자꾸 도망가게 되거나 회피하게 되거나 뒤로 물러나게 되거나 이렇게 이제 자기 안에 갇히는 형태로 된다. 지금 애기니까 괜찮지만 다른 관계로 갔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하고 뭐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서도 익숙한 습관대로 그걸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내 욕구를 외면할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욕구를 느낌을 이제 거기서 한번 이렇게 용기 내서 만나줄지 이제 항상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익숙한 패턴대로 할지 아까 원장님 얘기하셨듯이 거기서 그러면 한 마음 내서 새로운 자기의 느낌이나 어떤 원하는 거에 선택을 해줄지 이거의 균형이에요. 이거의 균형이 어긋나다 보면 이제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하죠. 좀 뭔지 이해돼요? 나인님 무슨 말 하는지 지금 나인님한테 많이 필요한 거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내 식대로라는 것은 어떤 면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내 습관적인 패턴을 내 식대로라 그래요. 잘하는 것만을 또 관계에서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식이죠. 또. 근데 이제 내 식대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습관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이나 욕구를 잘 알고 행동하는 거.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죠.